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까 소개할 때는 산업은행에 있었죠. 산업은행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7년이 됐더라고요. 은행을 떠난 음, 지가.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동남권 투자공사, 또, 혹자는 투자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뭐 우리가 사실은 공론화된 거는 아직까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론은 된 거죠. 공론 법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공론이 된 거고 법안이 나왔지만은 또 실제 이제 이 업무가 추진하는 쪽은 금융이나 또 금융위 산하의 산업은행에서 이 일이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까지는 우리 해수부 이전, 그리고 지금 12월 말부터 1월 초중순까지는 대부분 뭐 인사 처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아마 올해 뭐 중하반기, 중반기 정도 들어가서 이제 뭐 원래 그 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간에 뭐 기사도 몇 차례 뭐 이분도 이야기하고 저분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내용들도 뭐 같이 봐가면서 할 텐데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직 좀 이르다. 좀 이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나와 있는 법안도 보면은 어떻게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법안도 좀 많이 좀 세련되게 바꿔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도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산업은행이 이제 우리 부산 이전에 이야기가 있다가 그게 이제 이 정부 정책으로 안 오는 거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조치죠. 권 대신 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후속 조치가 제대로 돼서 당초에 그 이 동남권에 기도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잘 구현이 돼야 정책적으로 어, 실패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은 후속 조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후속 조치가 돼야지 그 다음에 원래의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KDB 이전이 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니 철회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혜를 모아서 요번에 이 동남권 투자공사가 제대로 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모두를 위해서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전번에 뭐 국감 때 한번 그 우리 새로 박 회장님이 산업은행 자회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지난번에 제가 그 부산에서 포럼할 때 그 시민단체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제가 그때 답변도 했는데 사실은 그 이 법안에 보면은 우리 뭐 해양진흥공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정책금융공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일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우리 이 회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분이 산업은행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가 그간에 국고에 있던 많은 주식들을 산업은행에 출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전주 마찬가지고 무슨 말하자면은 부산 BPA 주식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그 산업은행을 통해서 출자 전환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식이나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산업은행에 좀 많이 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카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했죠. 그래서 산업은행에 보면은 수출입은행 지분도 있고 해양진흥공사 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정부가 줬는 주식을 다시 그쪽에 출자를 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산업은행 지분이 좀 많을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 회계적으로 보면은 회계적으로는 자회사로 보일 텐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독립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인트로를 하고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목차를 보면요. 뭐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필요성은 이미 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동남권 지역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이 여러 가지 법안에 있는 내용들 잠깐 설명하면서 저는 뭐 키워드 중심으로 화두만 좀 제시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이게 공식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표자 저 자신의 의견인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이게 배경에 제일 큰 거는 이 말은 이렇게 해놔도 사실은 지난번 산업은행의 그 이 지방 이전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철회되면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인데 결국은 제 키워드는 이거죠. 이 지역 균형 발전, 동남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동남권을 통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간에 좀 미비했던 금융기관을 이 차제에 보강한다. 어느 정도를 보강하느냐? 그게 이제 뭐전 지난번에 정책을 봤으면은 산업은행 이전 정도의 정책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남권의 이 광역 개발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은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산업 육성이 돼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고요. 뭐또 유유된 국공유지 활용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된 바가 있다 거고요. 산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남권 산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기업 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사자 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 수로는 뭐 숫자는 뭐 중소기업 숫자 세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숫자는 1%도 안 돼요. 전부 다 99%가 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13.8%잖아요. 그러면 기업 수의 비중도 13.8%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숫자보다는 중소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중소기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로 봐서는 동남권이 12.4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을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 수로 보면은 수도권이 53%, 또 대기업 숫자는 보면 뭐 이거 뭐 어리어리합니다. 68.7%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동남권이 대기업 숫자를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사자 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13.8이라 그러면 너무 또 야박하니까 한 14% 정도 비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천대 기업의 전국 비중인데요. 경남, 울산, 부산을 합치면은 6, 7인데 6, 7, 8인데 아쉽게도 부산이 8입니다. 경남, 울산, 부산이. 그래서 합치면은 매출액 비중으로는 5%가 되겠네요. 5%가 되고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뭐 매출액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쳐봤자 5%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지금 동남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균형 발전으로 가자고 하면은 되게 이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보면은 불균형 발전이 균형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너무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후퇴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주 큰 화두이기도 하고 이 동남권 개발공사의 아주 큰 배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균형 발전이 마치 뒤로 처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소위 지방이 이제 진공이 된다든지 공동화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공동화돼 버리면 그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중앙 집중이나 이런 불균형적인 집중이 가만히 놔둬도 이게 되게 응집력이 있습니다.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명분도 거기서 어느 정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울경을 합쳐가지고 5%인데요. 제가 본 경지에도 이 정도면 정말 좀 경계선에 온 거 아니냐. 이거 더 이상 갔다가는 뭔가 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로 좀 지방과의 이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 간다라는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2항에 나와 있는 뭐 법률 안부터 한번 보시죠. 뭐 이게 민병덕 의원 해가지고 지금 46인이 발의를 했는 내용이고요. 안으로 보면은 일단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목적은 동남권 산업의 개발 육성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 촉진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관리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조 원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수원 IBK가 출자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 범위는 이게 사실은 뭐 테마별로 했는데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업무 범위는 뭐 대출이나 투자, 뭐 보정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동남권 사회 기반 SOC 확충, 지역 개발, 또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여기 또 특징적인 게 혁신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 기업 내용은 밑에 보면은 동남권 신산업 지속 가능 성장, 벤처, 구조 재편,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인데 결국은 이제 공사 체제니까 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하고 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10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최대 자본금이 3조니까 자본금 전체로 보면은 공급 전체로 봐서 한 10배면 30조 정도 그렇게 됐고 요 법안에는 아쉽게도 이 손실 보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사냐 은행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은 은행보다는 공사가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전국 단위 은행을 만들 건지 아니면 지방 은행을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지 이제 은행 이야기가 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특수 목적의 금융 지원이나 투용자 지원을 위해서는 공사 형태가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은행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에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있고 예수금을 위해서 기관이 필요하냐는 건 아니고 자금 공급인데 자금 공급은 사실은 이제 자본금과 사채 발행 한도 그리고 또 정부 손실 보전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올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모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은행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규제 내용에 BIS 비율,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그 예대 비율, 예금 대출 비율을 따라 가지고 예금 한 만큼만 대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규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은행으로 하면은 한 가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은행으로 하면 조직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조직 인원으로 보면은 은행으로 하면은 상당히 커져야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천 명
뭐 몇백 명 이상 돼야 될 텐데 공사는 지난번 우리 정책금융공사 시작할 때도 보면은 한 100명,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양진흥공사도 보고 있지만 그렇게 뭐 100명 단위나 뭐 2, 300명 요런 거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강소 조직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은 업무 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더 공사가 좀 가볍고 좀 신속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적 성격이나 뭐 다 다르죠. 공기업과 이 금융기관이고 또 규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다만 이제 금융 규제를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이 금융위원회의 그 감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그 금융위원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요번에 이 도난권 공사는 아무래도 금융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정책금융공사 수준의 어떤 감사가 직접적인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능은 뭐 우리가 대출 투자나 여기 뭐 개발 투자나 같은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능은 자금 공급이라는 거기 때문에요. 자금 공급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대출이냐, 투자냐, 보증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 동남권 투자의 경우에는 투용자 보증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점, 뭐 단점 아까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법안 내용이 조금 정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 공사로 했을 때의 약점이 되는 것들을 잘 집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 넣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뭐 말은 해놔도 나중에 디테일에서 워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법안이 나오거나 실제로 이제 실행안이 소위에 들어갈 정도의 안이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금 많이 꼼꼼하게 봐서 그런 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금융이나 산업은행에서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법인데요. 업무법인은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하는 그런 업무 범위들이 다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 수도권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에다가 해양 수도 내지는 해양 강국 내지는 해양 산업 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좀 강조를 더 하는 거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이제 해양금융센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마 좀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금 공급 조달 방법은 뭐 자금 공급이나 조달에 공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우리가 해양진흥공사를 많이 보는데요. 해양진흥공사는 투자와 보증을 좀 중심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대출의 경우에는 조금 어, 이 약간의 그 좀 강조는 투자와 보증에 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투자 보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자금 조달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본금 규모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GRDP를 보니까 동남권이 한 14.2%, 아까 그 기업 수나 종업원 수로 봤을 때 14% 정도였는데 결국 지역별 GRDP도 보면은 동남권이 다 합쳐서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이 뭐 자본금을 상당히 작년에 많이 늘렸어요. 45조로 늘려서 그렇다면 뭐 산업은행 자본금 대비는 한 14%면 6조 원 정도 아니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에는 사실 그 금융기관은 또 꼭 받는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뭐 금융기관이라면은 그 은행이든 공사든 동일인 한도 여신 규제를 많이 받아요. 동일인 한도라는 것이 자기 자본의 25%인데 사실 관리 기준으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면 뭐 예를 들어서 SK그룹이나 HD 현대그룹 안에서 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나의 개인한테 하나 동일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자기 자금의 20%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의 3조 같으면은 물론 거기까지 다 주지도 않을 거지만 6천억이에요, 6천억. 우리가 요즘 뭐 워낙 메가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뭐 프로젝트 하나면은 뭐 몇 조 단위가 가기 때문에 6천억은 사실은 상당히 그 어떤 동일인 한도라는 그런 규제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제약이 있다. 그래서 한 5조 정도는 돼야 뭐 동일인 한도 1조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대로 뭐 이분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지만은 14%는 아주 지금 현재고 동남권이 예를 들어서 15%나 뭐 한 20% 가야 된다면은 포워드 루킹으로는 충분히 조금 더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봤을 때 아마 3조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도 3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소한 5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일인 한도라는 그런 금융기관의 뭐 그거는 뭐 정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의 한도 여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반드시 한 5조 정도 수준은 돼야 최근에 이야기하는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앵커가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손실금 보전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산업은행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97년도에 IMF 때 산업은행이 손실이 뭐 엄청나게 생겼죠. 그때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뭐 산미 특수강, 뭐 기아 자동차 뭐 등등해서 다들 한보철강 뭐 그때 뭐 모든 게 와장창 다 무너지니까 산업은행이 손실이 4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완전 감자를 해서 손실 보전을 해서 다시 정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공사가 해외 가서 IR을 할 때 그때 일어났던 산업은행의 완전 감자 후 정자 그게 정부 등급과 공사 등급을 같이 하게 되는 매우 큰 실정 사례가 됩니다. 그 조항이 이 손실보전 조항이거든요. 이 손실보전 조항이 산업법에 보면은 산업은행이 손실이 발생하면은 일단 이익 충당 그 이익 잉여금으로 이 손실을 보전하고 그 이익 잉여금이 부족하면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손실금 보전 조항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이 금융 공기업들이 정부와 동일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등급을 받아야 우리가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더라도 충분히 이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해외 나가서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금 보전 조항은 정부 정책 사업을 하는 공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 자금 조달을 하되 양질의 장기 저리의 자금을 조달해 오기 위해서는 손실금 보전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걸 없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출자자 구성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결국 가버넌스에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출자자가 많다 보면은 출자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또 지역의 지자체가 들어가다 보면은 지역적인 어떤 이해 관계가 또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거버넌스 구성도 상당히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손실 보전만 있다면은 자체 발행 한도는 좀 더 키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 아까 제가 5조 말씀드렸는데 5조에 20배면은 100조 뭐 최대 금액이지만 100조까지의 캐파를 가진 이 공사가 돼야
동남권 개발의 기본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자금에 의한 자금, 장기 융자나 뭐 한은 차입 뭐 이런 것들은 산업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좀 가져와서 어, 이 소위 말해서 이 뭡니까 이 아이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법안이 되는데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할 때 각계각층이 다들 좀 관심을 기울이고 아니 뭐 법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템을 우리가 뭐 게임을 하더라도 아이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많이 갖추는 충실한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동남권 특히 이제 부산에 우리 그 지식인들이 많이 모아서 이 부분에 뭐 맡겨놓을 게 아니라 맡겨놓으면 뭐 그냥 뭐 술렁술렁 해야 지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정도 제가 드리면은 일단 뭐 하두로는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요 그 동남권 관련해서는 좀 진행 과정에서 좀 많이 개입도 좀 하고 좀 와글와글 해서 일단 이 법안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개정을 한다든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법안 할 때 좀 우리 사실은 그 스피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부산 지역에 보면은 18분의 그 입법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들 좀 나서게끔 해서 꼼꼼하게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템을 최대한 좀 많이 해서 좀 두꺼운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법안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저 해양진흥공사도 뭐 김본부장님 계시지만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꼼꼼하고 좀 많은 양의 어떤 법안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좀 참견도 하고 좀 귀찮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뭐 하여튼 제가 이 산업은행보다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정책금융공사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서 이 지속 가능하고 좀 오래 가려면은 우리가 꼼꼼하게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내용 잘 공유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손실 보전이라든지 뭐 사채 발행 한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그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얼굴 좀 보여주시고 서로 새해 인사 겸 얼굴 같이 또 보고 또 의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또 학교에 있으니까 요즘 들리는 얘기가 뭐 조금 인력 측면에서 어, 이렇게 수요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졸업생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까 우리 해진궁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기로는 8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80명으로 시작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 여기도 아마 뭐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출발해서 일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력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뭐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규 또 채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좀 빠져나가면 또 그 충원 측면에서 신규 인력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도 에, 저는 그 동남구 투자공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중복 문제예요. 중복. 중복이라는 게
업무가 산업은행,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금융기관인 뭐 BNK 금융그룹하고도 일이 중복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하고도 중복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 차별화해 나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의견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교수님 조금 의견 있으시면 먼저 조금 자리를 비우셨나? 아니요, 있는데 네. 화면 켜기가 안 되네. 아, 그래요? 아직 그냥 뭐 제 얼굴 안 봐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켜나? 아까까지는 잘 켜져 있었는데, 비디오 그거 클릭하면 켜지지 않나요? 예. 비디오 클릭했는데, 안 켜져요? 예. 음, 이게 손이 어눌해졌습니다. 갑자기. 음, 예, 예, 예. 예. 그냥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먼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저는 중복 기능은 사실 뭐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왜냐하면 뭐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자들은 뭐 공급자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니까, 뭐 음,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금융 쇼핑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되면 더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쟁력, 이 한쪽이 이제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걱정할 수 있는데, 이 둘 다 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많아져서 비효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그거는 조금 이제 우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는 경영 평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중복 우려나 뭐 그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는 조금 뒤에 생각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그 자본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자본금은 정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배수도 뭐 10배가 아니라 20배까지 되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그 보장제도 그거는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저희도 해진공이 있을 때 해외 IR을 23년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IB들이 이제 중개를 해서 이제 해외 IR을 나갔었는데 IB들이 가장 외국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음, 부분을 저희는 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어요. 그리고 음, 실제로 현장 가서 설명을 했을 때 그게 다 묵혀 들어갔고 심지어는 해수부 사무관 같이 갔었죠. 굳이 이제 음, 실무자들은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같이 가면서 상당히 신뢰를 좀 주게 된 그런 뭐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 보정은 무조건 좀 보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 발행을 할 때 금리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해야 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좀 낮아지면 고금리에 우리가 원하는 양을 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게 싸지면 싸질수록 싸게 조달하면 조달할수록 국내 기업들에게 싸게 또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부의 부담이 정말 산원처럼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정도 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공기관이 위험해지면 사실은 정부가 안 나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은 왜 뭐 초안을 제가 아직 다 못 봤는데 없다면 반드시 좀 넣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보면, 해진공은 이제 해수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동남권 투자공사 만들어지는 거는 금융위가 이제 관여가 되는 이제 중앙 부처가 되는 거고, 해진군 같은 경우에 금융위의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서 해진공이 금융위 통제기관이 아니어서 은행법 저촉을 아마 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진공이 대출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음, 다음에 또 대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상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선박금융의 투자 형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인데 외형적 음, 모양새는 대출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음, 거죠. 금융위의 다른 규제들은 많이 좀 적어도 이제 리스크 관리나 또 그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이 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약간 규제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금융위에. 어, 뭐 금융이나 예, 금융. 일반적인 그 뭐 금융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규제 있잖아요. 내부 통제 네, 규정이라든가 준법 네, 감시인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들은 그 형식을 계속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동희 센터장님 그런 측면에서는 그, 거기 법에도 이번, 보면 해진공 예, 법에 예,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에. 그러니까 음, 해수부가, 필요시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런 어떤 게 워킹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잠재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그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 규정은 그렇게 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동남투자공사가 이제 이동희 센터장님, 은행은 아니지만, 금융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은행에 준하는 그런 규제 측면에서는 음. 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 장점과 단점 두 개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음, 금융위원회가 하면은 약간 좀 아까 제가 아이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 앉아 좀 자금 조달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 상품 구성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써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음, 은행은 있죠. 은행은 또 다른 규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금을 받는 은행이 돼버리면 산업은행도 은행이 있습니다. 음, 예수금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 들어오냐면은 예금보험공사하고 한국은행이 들어와요. 거기 또 음, 규제를 또 받습니다. 음,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들 예금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고요. 또 수신을 하는 순간 한국은행에서 금융권 이 수신 예대 비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라스트 리조트로 금융 시스템 보존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음, 완전 시어머니가 하나 없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요번에 그 동남권은 금융기관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의 그 감시를 받겠지만은 대신에 대출이라는 주력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 그거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그냥 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오히려 본격적으로 어떤 산업 지원이나 대출을 직접적으로 하려면은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하는 대출 중심의 그런 어떤 직접 지원 형태가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정우성 대표님 민간 쪽에서 이걸 보는 어떤 그 시각이나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예, 안녕하세요. 저 워터라인 정우성입니다. 예, 예, 뭐, 저희 이제 민간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뭐, 기대도 있고요. 또 우려도 있습니다. 뭐, 기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진흥공사처럼 그래도 해양 쪽에 관련된 뭐, 이런 정책금융기관이 또 생긴다라는 점이 저희 쪽에서는 뭐 투자자 확대나 아니면 어떤 사업 확대 측면에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근데 음, 반면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뭐 중복이나 아니면 좀 업무가 겹치다 보면 이제 또 민간에서도 요새 이제 좀 이런 투자권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이제 또 결국은 뭐 공사 아니면 뭐 산업은행, 뭐 캠코 선박금융 시장에서의 행태를 보면 또 과열 경쟁도 어느 측면에서는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업무 조정이나 아니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 음,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업체나 아니면 이제 선박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밸류체인을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동남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 SOC나 아니면 뭐 지역 기업들 특히 이제 조선 쪽 관련된 부분은 해양진흥공사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체 조선해양 쪽을 조금 더 커버하는 형태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지금은 호황이지만 또 불황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중소조선소나 기자재 업체들을 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고맙습니다. 지금 뭐, 펀드 쪽, 선박 펀드 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에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지금 5개가 있잖아요. 사는, 수은, 무보, 캠코, 회진공. 예.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 구축 효과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특히 이제 선순위 쪽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펀드가 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조달 코스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5개에서 6개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민간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든지 이제 민간하고 손을 잡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동남권 투자공사가 굳이 선박금융까지 커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 대로 조선해양 쪽이나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 제조업자, 그리고 뭐 아니면 좀 지원이 어려운 SOC 부분들을 조금 더 커버하는 부분이 좀 조정도 되면서 원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또 음, 근데 이제 동남권의 산업을 봤을 때 해양 분야를 겹치지 않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하고 조선해양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가 있으면 조금 더 중복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하고 항만, 물류, 항만 서비스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 조선이나 기자재 이쪽하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에, 커버리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소기업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혹시 그 이렇게 좀 초점을 거기 맞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 같지 않고 담보 확보 이런 것도 쉽지 않고 이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분들 그래도 의견은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요. 혹시 뭐 신혜 계사님이나 조 대표님이나 예, 저기 저 진흥원에 계시던 박미애 실장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근황도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의견 박미애 있으십니까? 실장님 굉장히 멋있네. 예? 그렇죠. 박미애 실장님. 예. 네. 얼굴 안 보여주시는데 예. 혹시 이 다른 분들도 저 회계사님이나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조금 들어보기로 하고 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잠깐 제가 제가 좀 한 가지, 예, 예, 제가 한 말씀하십시오. 예. 가지 좀, 네네, 저 신종영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자금 수요자 측면에서 이게 동남권 투자공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대상이 누구로 삼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자금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서 문제인지 음, 이 음,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음, 같은데 음, 그래서 지금 동남권 투자공사가 저는 생긴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이 투자공사는 뭔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음,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산업은행 못 오니까 그냥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관점이다 보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그걸 부산은행에서 하면 되는 거고 산업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투자공사가 굳이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기대하는 쪽은 뭐 진흥공사는 아직 대출 기능이 없으니 그러면은 여기 투자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되 정책 자금을 좀 채워주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양수도 정책과 연계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이야기한다면 이 동남권 투자공사가 금방 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음,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정책의 어떤 효과성 같은 거를 앞에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고, 그게 뭐, 아까 정우성 대표님이 얘기하신 조선하고 기자재 쪽에 좀 중점을 둔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회사명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판만 딱 걸어 놓은 상태라서 이 간판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어,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음,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이게 중요한 점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기 뭐가 부족해서 이게 오느냐, 이게 이 동남권 공사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동남권을 어떤 형태의 발전의 이 엔진을 만들어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산업은행이 뭐 산업은행이 지금 산업은행이 있지만은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영역에서 과거에 이제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업급으로 또 거기서 첨단으로 또 그 다음에 더 첨단으로 뭐 가는 뭐 이런 어떤 테마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우리 동남권 개발의 향후의 발전의 엔진을 구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뭐 다 지원되고 있는데 뭐 요걸 더해주나 이런 어떤 관점이 아니고 향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소위 이 동남권을 하나의 그 두 개의 엔진으로 국가의 하나의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뭐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도를 완전히 다 개발을 해서 진짜 뭐 크루즈나 이쪽 뭐 가덕도 공항을 상계축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의 통개발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막 그 하는 이런 거지. 지금 뭐 여기 뭐 해운이냐, 뭐 조선이냐, 뭐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는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동남권 투자공사가 온다면은 동남권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 국가 성장 발전에 또 이 지역의 확실한 성장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만드는 그 기관이 돼야 되지. 뭐 중소기업, 뭐 해운,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거로는 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 만약에 뭐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아까 우리 법안 내용을 보면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어떤 생태계, 여기 동남권의 성장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축을 만들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부산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친환경 연료 벙커링 허브로 만들자.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그냥 보증도 하고 대출도 하고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에이전트도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능을 해줘야지 뭐 그냥 대출 좀 하고 뭐 좀 더 해주고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음. 하여튼 예, 뭐, 제가 되게, 하나 음, 한 번만 더 예, 마지막, 말씀드리고, 예, 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불씨를 붙인 게 사실은 아까 해양 쪽에 주제가 들어가는 게 대상 시설물로서 해양 쪽을 넣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그쪽으로 좀 흘러간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법안을 보면 뭐 동남권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남권 지역의 투자나 지역 개발을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이지 이걸 뭐 해진공처럼 선박, 항만, 물류시설 대상물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취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법안에 이미 대출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운기업 중에서 동남권 소재 해운기업이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하면 해주면 되는 거죠. 그중에 대상 시설을 오히려 특정 뭐 해양 자산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게 전체 동남권 투자공사의 색깔이 그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오히려 지금 법안이 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예를 들면 가덕도 뭐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이 동남권 투자공사 아닐까 싶고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라면 굉장히 좀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혹시 이승철 교수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부산이 여러 뭐 지금 여기에 개발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이 동남권을 전부 다 한번 개발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아니면 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덴마크 투자청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기업체를 유치를 하는 역할,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할 때 필요한 지원들을 동남권 투자공사가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분야를 유치를 해서 같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 안에 것만 웅탕웅탕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는 누누이 많이 했단 말이죠. 뭐 저기 이런 그 공사들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그런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기능, 그러니까 안에서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 있지만 외부 음, 거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거기에 그 섹터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도 뭐 일부 어느 부처가 하는 거는 같지만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형태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여기에 투자공사의 역할에 들어가서 그거를 유치도 하고 그거를 뭐 금융도 해주고 뭔가 페이버를 줘서 이런 그런 역할들을 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 동남권 투자공사가 있을 때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런 큰 굿즈를 가지고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있는 공사들하고 뭔가가 컨플릭이 계속 생기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포인트 자체를 외부에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쪽에 뭔가를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이제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법안 16조의 3호에 보면 음, 동남권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의 지원 이런 게 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음, 국내인지 해외인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하려고 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드신 음, 분이 한 번 더 자세히 예, 좀 예. 보시면 이게 반드시 이제 배의 필요하다고 내용이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투자공사를 만들 때 동남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산업은행 같은 역할을 할 때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안에 내치뿐만이 아니라 위치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뭐 지금 우리 수출입 ECA 금융들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외 기업을 지원하고 뭐 이런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동남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든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뭐든지 그런 것들을 좀 큰 구찌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음, 투자공사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보면 해양수산부 오고 저는 이제 요즘에 변화들을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선사들이 뭐 명목적으로라도 본사를 옮긴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이제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막상 이제 해양수산부도 막상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SK해운하고 H라인은 본사를 옮긴다고 했고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선사들이 부산으로 본사를 다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사를 옮겼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불을 붙였을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자꾸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공사가 음. 그 마도구치가 돼서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걸 빠르게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GSM 예, 초대 조인성입니다. 예, 예, 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발언기를 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작년에도 우리 이동희 센터장님 뵀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우리 만약에 동남권 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 시중은행에서 못하는, 안 하는 그러한 분야로 해서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안 되는 거 없다 합법적인 이거지. 부분.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자본 투자가 되게 되면 이 수익 구조가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창출되는 그러한 사안이면은 얼터너티브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대체 투자본부로 해서 선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국내, 국외, 해외를 뭐 기준 두지 말고 제한 두지 마시고 제발 어그레시브한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정말 동남권 공사가 정말 멋지게 대한민국 이래에도 이런 투자 기관이 있나? 금융 기관이 있나? 해서 제발 금융 후진국이라는 그런 그 운명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정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이제 9시 15분인데,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15분 지나서, 오늘은 그, 뭐 이동해 센터장님이 과거에 이제 뭐 근무했던 경력 이런 걸 다 녹여내서 오늘 동남권 투자공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서 토론해보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동남권 투자공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어떤 의견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양금융 2026년 처음으로 열린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내려가기 전에